지금부터 디딤 영상 생명과학원 7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 네모 3번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 및 운반이라고 하는 39쪽 그리고 넘어가서 40쪽까지. 자, 41쪽에 있는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은 그 다음 시간 8차시에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교과서를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참고서도 찾아보고 뭐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자, 오늘 배울 부분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지금 뭐 그리는지 알죠?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에 세포호흡할 때 뭐가 두 개 들어간다고 했죠? 산소와 영양소. 돼서 뭐가 돼서 나온다고 했죠? 이산화탄소와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 그때 에너지 나온다고 했죠? 에너지의 40%는 ATP에 저장하고 나머지 60%는 열 에너지로 나간다고 했죠. 요게 세포호흡 아니에요. 세포호흡. 세포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하고 영양소는 어떻게 우리가 얻냐. 영양소와 산소. 다음에 8차시에는 이산화탄소와 물, 노폐물은 어떻게 버리냐. 요거 배우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자, 일단 영양소부터 알아볼까요? 영양소는 3대 영양소 알아놓으라고 했죠? 탄, 단, 지. 탄수화물은 대부분 포도당의 형태로 우리가 흡수합니다. 포도당. 단백질은 소화되면 우리가 아미노산이 되죠. 아미노산. 자, 다음 지방. 뭐 지방이라고 해도 되고 지질이라고 해도 되는데, 지방은 소화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돼요. 이게 조금 어렵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녹말은 이런 육각형의 단위체가 여러 개가 결합된 거라고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소화라고 하는 건 이 연결된 구조를 다 끊는 거야. 끊으니까 육각형 하나하나가 남겠지. 통합과학에서 설명했지만 생명과학에서 육각형은 포도당이라고 읽으라고 했죠. 포도당. 그래서 흡수되면 포도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단백질. 요런 동글동글한 아미노산이 합쳐지면 펩타이드 결합 여러 개, 한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되면 그게 단백질 덩어리라고 했어요. 역시 흡수되려면 요 결합을 끊으면 돼요. 끊으면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하나씩 흡수되는 거야. 아미노산이 돼서 흡수되는 거죠. 포도당이 이제 아까 그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 세포호흡할 때 영양소니까 아미노산도 역시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지방.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는데요. 지질이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지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중성지방과 다음에 인지질과 다음에 스테로이드. 이거 배웠었잖아요. 스테로이드. 중성지방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지방산 3개, 그 다음에 얘는 글리세롤. 자, 일단 쓰겠습니다. 글리세롤.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라면발 같은 건 지방산. 이 상태로 흡수가 이 상태로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커서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요 지방산을 요 부분을 잘라요. 요 부분을 잘라서 흡수해. 그래서 지방산 2개, 다음에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 달려있는 모노.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부르는 거야. 흡수가 되면 이렇게 돼. 소화가 되면 이렇게 돼. 여기를 자른다고 했어요. 모노글리세리드.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 달려있으니까 모노글리세리드 앤드 지방산 2개. 이렇게 흡수된다고. 참고로 인지질 나왔으니까 인지질은 이렇게 그렸었죠. 요자 모양이라는 거 특징이지.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그렸었죠? 통합과학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수업했던 거 기억나는데 스테로이드는 이렇게 생겼었죠. 어쨌든 우리가 영양소라고 하는 건 중성지방이니까 중성지방만 가지고 지금 설명한 거야. 중성지방만 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방. 아까 내가 그렸던 거 그렇게 그린 거야. 자, 여기 3개 달려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잘라. 그래서 지방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게 글리세롤에 합쳐져 있어.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이렇게 돼서 흡수가 되는 거야. 흡수가 돼. 어디서 흡수될까요? 어디서 흡수돼? 융털에서 흡수되죠. 소장의 융털에서. 자, 이게 융털입니다.
자, 융털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융털에는 가운데에 암죽관. 자, 융털은 이렇게 그려요. 그림만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역시 내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요렇게 융털이 생겼는데 가운데 암죽관이 있고 주변에 요런 모세혈관들이 있는 거죠. 자, 흡수될 때는 이 모세혈관에 흡수되는 놈과 모세혈관에 흡수되는 놈과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암죽관에 흡수되는 놈이 좀 다르죠.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라고 불러요. 물에 잘 녹는 영양소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포도당, 다음에 아미노산, 다음에 비타민 중에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 B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건 지용성 영양소, 기름에 녹는 거, 물에 안 녹는 거. 지용성 영양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이잖아. 지방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를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요런 놈들. 다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융털에서 이제 소화 다 되면 융털에서 흡수되는데 포도당, 다음에 아미노산,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BC. 그러니까 비타민 B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불러요. 이거랑 무기염류 우리 뭐 있었죠? 칼슘, 칼륨, 나트륨 이런 것들은 수용성 영양소라고 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 통해서 흡수되면 당연히 심장을 타고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다 전달되겠지. 자, 다음 암죽관. 융털의 암죽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건 지용성 영양소. 그건 지방이잖아. 중성지방.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A, D, E, K를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흡수돼서 역시 심장에서 다 섞이거든. 지용성이든 수용성이든 다 섞여서 온몸에 이제 혈액을 통해서 다 온몸에 순환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영양소는 됐고 이제 산소. 당연히 산소는 폐를 통해서 흡수되죠. 자, 보면 이렇게 폐를 통해서 흡수되는데 폐 중에 폐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폐포. 이렇게 생겨서 이게 포도송이처럼 생겼어. 자, 폐포를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 폐포에는 여기 보면 모세혈관들이 막 지나다녀요. 빨강색, 이 파랑색 이 모세혈관들이야. 그래서 산소는 당연히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온몸을 돌고 정맥혈이라고 하는 그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있어요. 그거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자, 산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버려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버려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다시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순환하게 되는 거죠. 온몸에 순환하면서 온몸에서부터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수거해서 온몸을 돌다가 다시 폐포해서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는 다시 흡수해서 다시 온몸을 돌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기체가 교환되는 방식은 확산이에요. 확산은 에너지가 들어요, 안 들어요?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에너지가 들지 않는 거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었죠. 잘 보세요. 신선한 공기는 산소의 농도가 높아.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가 높으니까 산소가 신선한 공기에서 혈관으로 들어오는 거죠.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온몸에서 다 수거해서 역까지 왔으니까 이산화탄소는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 공기보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은 그리고 영양소의 운반은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는데 혈액의 구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혈액을 이렇게 시험관에 받아놓으면 가라앉는 부분과 위에 뜨는 부분이 있어요. 가라앉는 부분을 혈구라고 부르고 위에 뜨는 부분은 혈장이라고 불러요. 혈장은 액체 성분이야. 혈액의 액체 성분. 다음에 혈구는 혈액의 고체 성분이야. 혈구에는 세 가지 혈구가 있어요. 적혈구, 다음에 백혈구, 다음에 혈소판.
다음에 혈장의 액체 성분은 말 그대로 물 성분이죠. 자, 그때 영양소는 어디에 운반하냐면 혈장에 운반합니다. 영양소. 다음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마음이 급하네요. 자, 10분 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혈장을 통해서 운반돼요. 근데 영양소가 대부분 운반되는 거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는 뭐 한 10%, 20% 정도. 대부분의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누구를 통해서? 적혈구를 통해서. 혈구의 적혈구를 통해서 운반되죠. 자, 혈액의 구성도 한번 살펴보세요. 혈소판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백혈구는 알죠? 백혈구는 식균 작용하는 거, 바이러스나 또는 세균 들어왔을 때 그거 우리 몸에 있는 방어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혈소판은 우리 몸에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피가 나면 그 부분이 딱 멈추게 되죠. 피딱지가 않게 되죠. 이게 다 혈소판이 하는 일이에요. 됐고, 우리는 적혈구와 혈장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분이 지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소화돼서 흡수된 포도당이 흡수된 거, 아미노산이 흡수된 거, 다음에 지방산과 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가 흡수된 건, 흡수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요거 융털 중에서 암주관하고 모세혈관에서 흡수되는데, 포도당 아미노산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되고, 다음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을 통해서 흡수된다. 근데 얘네들이 흡수된 것들이 결국에는 심장에서 합쳐져서 온몸에 같이 돌아다니는 거야, 결국에는. 그리고 하나 더, 포도당 아미노산 말고 여기 뭐가 있었죠? 무기염류 있었고, 무기염류. 다음에 비타민 중에 수용성 비타민 B, C 있었죠? 다음 지용성 영양소에는 뭐가 있어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말고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아무튼 이렇게 있었죠. 역시 혈액을 통해서 운반된다는 거. 자, 다음 폐에서는 산소는 확산에 의해서 신선한 공기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해서 폐포에서 이런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폐포 안에 들어온 신선한 공기에 산소는 흡수되고, 모세혈관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버려져서 산소 많이 갖고 가서 역시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운반하는데, 조직세포에는 산소 운반해주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수거해서, 산소 이걸로 했어야 되네, 산소 전달해주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수거해서 폐포에 이렇게 다시 버려지고, 이산화탄소, 산소는 다시 흡수하고. 다음 영양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영양소는 온몸을 통해서 운반해서 역시 영양소는 조직세포에 운반하고, 다음에 노폐물은 나중에 수거해 오죠. 노폐물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운반되어 온 산소와 영양소는 세포호흡에 투입되고, 세포호흡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와 물은 나중에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얘가 나중에 이제 버려지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